자, 151번부터 한번 같이 가보자. 자, 점 A 5,0을 지나면서 꼭지점 2,4인 이차 함수 이 식은 바로 쓸 수 있지 우리가. 바로 쓰면은 얘가 y는 fx는 x-2의 제곱 플러스 4를 한 다음에 자 여기 지금 5,0을 지난다 그랬어. 그치? 그럼 5를 대비해서 여기 나와야 돼. 맞니? 그럼 5 대면 뭐 나와? 여기 보면 9 나오자. 그치?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0이 되겠어? 그렇지. 마이너스 9분의 4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9분의 4 그걸 쓸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사실 뭐 이게 식을 쓸 수도 있지만 쓰지 않고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자, 봐봐 무슨 말인가? 얘가 지금 이렇게 1, 잠깐만 반대지?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있는데 자 하나가 지금 x축의 교점이 5,0이라고 그랬어. 여기가 지금 5,0이라면은 여긴 뭘까? 지금 대칭성 이용하면 이, 응. 2에 대한 대칭이니까 이게 지금 간격이 얼마야? 이 간격이 얼마야? 얼마야 간격이? 3이야. 이 간격도 얼마 돼야 돼? 3이 돼야 돼. 2로부터 왼쪽 3만큼 갔대. 얼마야? 2로부터 왼쪽으로 3만큼 갔어. 그렇지 마이너스 1.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C인 거야. A고 B. 이렇게. 그랬을 때 점 C를 지나면서 기울기 K인 직선이 세 점 A, B, C를 꼭지로 하는 삼각형 A, B, C 넓이를 2등분한대. 그치?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러한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한다 그랬어. 자 그러면은 자, 이 꼭지점을 지나면서 이 삼각형 넓이 2등분 하려면은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될까? 그렇지. 3분의 AB의 중점을 지나야겠지. 그러면 중점을 구하면 얼마야? 이 중점을 M이라 한다면 얘는 2분의 7, 2가 되겠니? 맞아? 그럼 점 C가 지금 마이너스 1,0이니까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는 자 x값이 얼마 증가할 때? 2분의 9 증가할 때 y값은 2 증가할 때 그래서 2분의 9분의 2가 되겠지? 그럼 얘는 9분의 4인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값이 9k니까 답은 4가 되겠네. 이해되니? 제가 지금 뭐 직선의 방정식 하는 내용이지만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차 함수 그래프의 가장 큰 특징인 선대칭성, 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면은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다. 됐어? 다음 159번도 봅시다. 자, 점 A랑 점 B를 두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있는데 얘가 자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잘 보면은 x랑 y를 제한 다른 미수 k가 있어. 그럼 이럴 때는 k 값이 무관하게 항상 어디를 지나는지 봐줘야 돼. 그래서 얘는 y는 k로 묶어주면은 x 플러스 3 플러스 3이지. 그렇지? 그럼 이거는 이 직선은 k 값이 무관하게 항상 어디를 지나? 그렇지 마이너스 3,3을 지나.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쯤에 이렇게 있을 거야. 대략적으로 이 점을 지난 직선이야. 근데 이 점을 지난 직선이 이 정사각형이랑 어쩐다? 만난다 그랬어. 그래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가 서이라는 건 자, 얘 만나려면 이 점 지나면서 점 A를 지날 때 그때부터 어떤 이슈가 발생하겠지. 그때부터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또 그치 D를 지날 때.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3,3이고 점 A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점 A라는 건 봐봐. 여기 지금 0,1이니까 x값이 3 증가할 때 이 감소했어. 그럼 얼마겠어?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할 수 있겠니? x가 3 증가할 때 이 감소했으니까. 그 다음에 점 A랑 점 B 사이의 관계를 본다면은 얘는 오른쪽으로 3칸 아래로 1칸 간 거야. 맞지? 그럼 얘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1칸 위로 3칸 가야겠지.
이해되니? 왜냐면은 이 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이 합동일 거니까. 맞지? 무슨 합동이야? R 그렇지? R 그러니까 직각 H 그다음에 각이 똑같겠지. 왜냐면은 이렇게 X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RH 합동이라서 점 D 좌표는 점 A로부터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세 칸이야. 점 D는 좌표가 1,4가 되겠니? 밑에는 x 값이 4 증가할 때 y 값이 얼마 증가했어? 1 증가했어. 그럼 기울기 얼마야? 4분의 1 이렇게. 됐니? 그래서 12베타라는 거는 얼마겠어? 3이겠지. 3. 그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10 곱해주면 얼마야? 8이 되겠니? 둘이 더하면 11 나오겠지? 이해됐어? 네. 그래서 뭐 여기 뭐 기울기 구한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어차피 이 길이 똑같은데 합동일 거라서 이렇게랑 이렇게 그 다음에 쉽게 풀 수 있다. 됐어? 그 다음에 199번도 보자. 자,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같은 도형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다 그랬어. 적어보자. 여기 보니까 8제곱 플러스 1제곱이랑 4제곱 플러스 7제곱 얘 비교해봐. 이 값을 비교해보자. 얘 얼마야? 65지. 얘 얼마야? 65야. 그치? 그러면은 선생님 이걸 왜 비교했냐면은 우리가 동규는 지금 기억하지? 뭘 기억해? 같으면 건드면 된다. x, y 그냥 위 최대값. 그냥 더하고 빼면 된다. 그치?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이해해봐. 자, 점 P 지금 x, y인데 예를 들어서 점 P x, y에 대해서 각각의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야. 그치? 그러면은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랑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가 같아야겠지.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式쓴다면은 루트에 분모에 들어오는 게 가까이 개수의 제곱의 합이야. 이렇게. 분자는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고. 8x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절대값 이거랑 루트에 마찬가지로 개수 절대값의 합 4제곱 플러스 7제곱 4x 플러스 7y 마이너스 7은 0 7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어차피 각 변의 양변의 분모가 똑같아 값이. 그러면은 이거랑 이게 같으면 된다는 거잖아 본질적으로는. 근데 이 절대값이 같다라는 거는 이게 이 값이 그냥 얘랑 같거나 아니면 얘가 부호가 반대라는 거야. 그렇지? 그럼 얘가 만약에 얘랑 얘랑 같다라고 하는 걸 푼다면은 그냥 빼면 돼. 이해하면. 근데 얘랑 얘 부호 반대다 하면 얘랑 얘를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분모가 절대값 분모에 대해서 제곱의 합이 똑같다면은 즉 x 개수랑 y 개수 제곱의 합이 똑같은 상황이라면 그냥 두 개 직선을 더하고 뺀 게 여기서 말하는 점 P의 자취 방정식이 된다. 이해됐어? 근데 여기서는 a 값이 b보다 크다 그랬어. 그럼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야겠어? 이 두 개 값을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개 값을 한번 더해볼까? 더하면은 12x 플러스 8y 마이너스 6은 0이지. 그지? 그럼 각 편을 2로 나눠주면은 6x 플러스 4y 마이너스 3은 0이네. 그럼 6 더하기 4니까 답이 4분 나오겠지? 일단 한번 빼봐. 빼면은 4x 마이너스 뭐 나와? 6y 플러스 8은 0이야. 그치? 그럼 이 상황에서 얘를 8을 마이너스 3 만들어줘야 돼. 벌써도 복잡해. 그치? 실제로 해보면은 이걸 만족 안 할 거야. 됐어? 그럼 또 질문할 거 없어? 이것만 다 풀었을 것 같아. 다 풀었어?
195번 한번 봐보자. 이것도 사실 그 우리 삼각형 넓이 구할 때 동규 저번에 그 신발끈 공식 기억나니? 네. 이거 그냥 똑같이 해주면 돼. 근데 다만 주의할 게 이 사각형 OABC야. 그렇지? 그러니까 OABC니까 이 순서를 내가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신발끈 공식 쓸 때 이렇게 뭐 00 쓰고 63 25 마일 2 00 이렇게 써야 되지. OA 한 다음에 갑자기 C로 가면 안 된다고. 알겠어?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점 OABC가 이렇게 떼보자. 그러면은 OA 갔다가 C 한 다음 B 해버리면은 사각형이 안 만들어져. 그지? 안 만들어져. 유지되버리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 순서를 지켜가지고 쓴 다음에 마찬가지로 신발끈 공식 적용해주면 돼. 그러면 지금 이렇게가 없어질 것이고 이렇게는 30 더하기 4 34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는 곱해서 빼야 돼. 그지? 그러면 6을 빼고 5는 더해야겠지. 그럼 얼마야? 33. 그럼 답은 얼마겠어? 2분. 그렇지. 2분의 34. 항상 앞에 2분의 1도 곱해줘야 되니까. 됐니? 그래서 신발끈 공식을 우리가 삼각형뿐만 아니라 사각형, 오각형, 양각형 다 쓸 수 있다. 근데 주의할 게 이 순서만 잘 지켜주면 된다. 좌표의 순서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원으로 갑시다. 일단은 개념부터 한번 봐보자. 개념부터. 자, 일단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형성됐는지 원의 정의를 본다면은 원의 정의는 어떻게 돼? 원의 정의. 여러분들 알고 있는 원의 정의. 원이라는 거의 정의. 한 점으로부터. 다른. 한 점으로부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인데 중요한 게 평면이에요. 평면. 그러니까 공간상에서는 그러한 걸 만족하는 건 9가 될 거야. 9. 근데 평면에서는 1이 되고 그다음 수직선에서는 그냥 점이 될 거야. 점. 왜냐면 예를 들어서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그냥 딱 두 개밖에 없잖아. 두 개 점이지. 그래서 나올 건데 여기서는 이제 평면 위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정점으로부터 한 정점 한 고정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 1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점 A, B라는 정점이 있었어. 이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R인 점들의 좌치를 구해라. 하지. 점들의 P 점의 좌치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은 자,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R이 돼야겠지. 그렇지?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공식 쓴 다음에 양면 제곱하면 이식이 나와. 이해되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한다. 표준형. 얘를 전개해가지고 막 써놓은 게 일반형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항상 표준형에서는 딱 봤을 때 바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직선 방정식의 표준형은 우리가 바로 기울기랑 y 절편을 알 수 있었어. 원의 방정식에서는 원의 중심 좌표랑 반지름을 바로 알 수 있어야 돼. 그렇지? 바로 알 수 있겠지? a, b가 원의 중심 좌표고 r이라는 게 반지름이 된다. 됐어? 그다음 이것도 이건 사실 전혀 외울 게 아니야. 외우지 마. 그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그냥 접한다 라고 했을 때 그림 그려가지고 어떤 상황을 만족하면 되는지 그걸 파악해주면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이러면은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이렇게 r, r로 세팅할 수 있어. 근데 얘가 이렇게 접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접할 수도 있잖아. 그치? 제3, 4분면 그치? 제 4, 4분면 그럼 그때는 얘가 뭐 되겠어? r, 마이너스 r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줄 수만 있으면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그런 원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4개 있겠지. 4개. 그치? 4개 있다.
근데 만약에 제1사분면의 어떤 한 점을 지나면서 접한대. 그럼 그런 원은 얘가 이렇게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크게 해가지고 훨씬 크게 해서 이렇게 지날 수도 있어, 그렇지? 그래서 이때는 아마 원이 두 개 나올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파악만 해줄 수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2차 방정식, 여기는 2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 봤을 때 우리가 마찬가지로 2차 함수에서 중요한 게 뭐였어? 완전 제곱을 고쳐가지고 최대값 최소값 파악하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완전 제곱을 고쳐가지고 즉 이 일반형이라는데 이거를 표준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원의 중심좌표랑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으면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지금 이 식이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는 전혀 알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표현된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럼 된다고. 알겠어? 그다음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두 원이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딱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 직선을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하거든.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그래. 용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공통현의 방정식. 근데 공통현의 방정식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냥 얘에서 얘를 빼주면 돼. 빼주면 돼. 그럼 왜 뺀 게 공통현의 방정식 될까? 왜 뺀 게? 얘를 뺀 게? 빼면 교점 나오니. 얘가 지금 뺐다가 제가 이 원과 이 원을 연립한 거지. 교점은 항상 연립한 거야. 그렇지? 연립해서 나왔을 때 그 해야. 근데 그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고 싶어. 근데 뺐더니 그게 바로 직선이 나와버리니까. 됐어? 그래서 이 직선이 바로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될 것이다. 이해되니? 다음 아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자, 여기서 이 두 점에서 만나는 두 원 이렇게 있을 때 저번에 직선에 대해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셈 방정식 해가지고 기억나니? L1과 L2가 있을 때 어떻게 했어? L1에서 K 곱하기 L2는 0을 세웠잖아, 그지? 그럼 얘는 사실 뭘 제외한? 마이 K는 마이. 그거 아니야. 이거 직선이야, 직선. 그러니까 이 직선이 어떤 직선을 제외한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직선 L2를 제외한 모든 직선. 그러니까 직선 L1과 L2의 교점을 지난 직선 중에서 L2를 제외한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는 식이다. 왜냐면 왜 L2를 표현 못하냐면은 L1을 지우고 L2를 남겨야 돼. 그러한 K값은 존재할 수가 없어. 실제로 식을 해보면 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두 점에서 만난 두 원. 이게 원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 그러면 이러한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그렇지?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가장 잘 것이고, 그렇지? 그 다음에 되게 큰 원도 있을 거야, 그렇지? 엄청 큰 원도 있을 거야. 엄청 많을 건데, 무수히 많을 건데 그 중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C2를 제외한 원의 방정식을 표현한다면은 이렇게 여기 C2에다가 K 곱해가지고 더하면 된다. 근데 이때 K 값은 마이너스 1이면 안 돼. 왜? K 값이 마이너스 1이면 그때는 원이 아니라 뭐가 나오니까? 직선이 나오니까. 이해되니? 됐어? 얘도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서 공통형의 방정식이 나왔다. 그럼 이제 마찬가지 이유로 얘도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0으로 만들어야 돼. 맞지? 왜냐면 이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일 거니까. 맞지? 그럼 얘랑 얘를 동시에 만든 거 자체가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난다는 게 될 거 아니야. 됐어? 그다음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중학교 때 원과 직선 위치 관계 해가지고 원이랑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직선을 뭐라 불렀어? 접선. 그치, 접선이라고 불렀어. 여기서 마찬가지야. 얘가 한 점에서 만나면 그때는 접한다인 건데
이때는 우리가 뭘 이용할 수 있냐면은 두 가지 이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거리 이용할 수 있어. 거리. 첫 번째는 이 거리를 이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판별식을 이용할 수 있다. 판별식. 자 보면은 거리 이용한다는 거는 원의 중심과 항상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잖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통해서 그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하겠다. 그래서 이 D랑 R을 비교하겠다. D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럼 상식적으로 또 외울 게 아닌 게, 자 원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대. 그럼 만나겠어 안 만나겠어? 안 만나겠지. 이것도 절대 외울 게 아니란 거야. 이해되니? 그냥 그림 그려가지고 판단할 줄 알면 돼. 됐어? 왜냐면 외우면 헷갈리니까. 마찬가지로 D랑 R이 똑같다. 그럼 그때는 접하겠지? 그런 식으로 파악해줄 수 있다. 한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원이랑 직선을 연립할 수 있잖아. 그렇지? 왜냐면 직선이라는 거는 y는 어떤 x에 대한 식일 거니까.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에서 아까 그 원의 방정식에서 x 자리에 x 대신에 다시 y 자리에 y 대신에 x에 대한 식을 넣을 수 대입할 수 있어. 그러면 대입하고 나오면은 그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거야. 그래서 그 2차 방정식의 해가 원과 직선의 교점에 x좌표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런 해가 두 개 있으면은 두 점을 만날 것이고 한 개밖에 없으면 중근이면은 접할 것이고 실근이 없으면은 안 만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다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여기는 지금 도형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이걸로 한번 해봐. 이걸로. 왜냐면 이거는 수식이 좀 더 복잡할 거야. 계산적인 과정에서 더 시간이 오래 걸려. 왜냐면 대입하고 식 정리하고 판별식 해야 돼. 근데 얘는 그냥 거리 구하고 반지름 구하면 끝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것이 훨씬 더 간편할 것이다. 그 다음에 원의 접사의 방정식. 얘도 지금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인데 이것도 쉽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거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이렇게 y는 mx 플러스 b라고 한다면은 아까 봤듯이 여기 있는 이 mx 플러스 b를 대입해줘. 대입하고 나서 그 친구의 판별식이 뭐가 된다? 그렇지, 0이겠지. 판별식이 0, 그지? 판별식이 0. 접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b 값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식들은 전부 다 원의 중심좌표가 0,0일 때야. 알겠어? 원의 중심좌표가 0,0일 때. 그래서 만약에 원의 중심좌표가 0,0이 아니라면은 원의 중심좌표를 0,0으로 평행 이동한 다음에 구하고 다시 평행 이동 시켜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아까 했듯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 r과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의 중심 좌표가 이렇게 있어. 그랬을 때 이 원 위에 점 한 점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건 뭐 1,2 여기가 뭐 2, 마이너스 3이라 해보자.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에서 이 원에 대해서 이 점 2, 마이너스 3에서 그은 접세 방식 구해주세요. 이렇게 했어 만약에. 그럼 우리가 반지름 구할 수 있잖아, 그렇지? 반지름 구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 잘 들어봐. 자, 원의 중심과 이 접점을 이은 이 선과 이 접선은 어떻게 만나? 그치, 수직으로 만나.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기울기 구할 수 있지. 그럼 얘도 구할 수 있겠니? 어떻게? 기울기 곱이보다? 그치,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이 기울기 나오겠지? 그럼 이 기울기 구하면은 이 기울기랑 지난 점이 여기니까 쉽게 구할 수 있겠니? 예,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의 그은 접사의 방정식.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얘도 지금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야. 그러면 자, 이 원 위의 점에 대해서 여기서 그은 접사의 방정식은 이게 ax 플러스 by는 r제곱 나올 거거든. ax 플러스 by는 r제곱 나와. 근데 이거는 왜 나올까?
여기 점 A,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왜 저기 나올까? 일단 위의 점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r제곱이 돼야 돼. 맞니? 그러면은 자 봐봐. 얘랑 얘 봤을 때 사실 우리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이 점이랑 이 원의 중심 0,0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겠지. 그럼 그거랑 이 직선이 수직이 돼야 돼. 맞아? 그냥 수직이 돼야 돼. 그래서 얘 기울기가 뭐가겠어?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는 거야. 왜? 얘의 기울기가 지금 a분의 b니까. 됐어? 그러면 얘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이면서 지나는 점이 a, b입니다. 그래서 식정리하면은 이게 나올 거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r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아까 했듯이 x1 그러니까 ax 그러니까 보면은 이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x1x 플러스 y1y는 r 제곱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 한 점이니까. 그다음 또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뭐 되겠어? 원 위의 점이야. x1, y1이 이 원 위의 점이야. 대입했어. 뭐 나와야 돼? 그렇지, r제곱 나오겠지. r제곱 나올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렇지? 근데 원 밖에 지금 지금 원 밖에 한 점인가? 미안해. 원 위에 한 점을 가보자. 얘를 지금 원 위에 한 점을 본다면은 원 밖에 한 점을 쌤이 새롭게 a, b라 했을 때 이 점을 지나야겠지. 이 직선이. 왜? 이 점에서 그었으니까. 맞아? 그러면 이걸 쏙 대입해주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x1과 y1에 대한 관계식이 두 개 나온단 말이야. 그럼 미지수가 x1, y1 두 개, 관계식 두 개니까 x1, y1 구할 수 있겠지. 됐어? 그렇게 구할 수 있고, 사실 이거는 거의 잘 안 써. 잘 안 쓰고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원 밖에 한 점에서 또 문제도 많이 나오는 게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으면은 일단 접점이 두 개 있을 거야. 무조건 접선이 두 개 있을 거니까. 그럼 이 두 접선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의 방식도 있겠지. 그렇지? 그럼 여기를 밖의 점을 a, b라 한다면은 이 방정식이 ax 플러스 by는 r 제곱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얘가 된다. 이해되니? 왜 이게 될까 이거? 이거 한번 고민해봐 지금 여러분들. 한 1분 동안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왜 갑자기 이게 될까? 자, 보면은 여기 있는 이 점을 선생님이 x1, y1이라 하고 이 점을 x2, y2라고 해볼게. 그럼 자, x1, y1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아까 봤듯이 x1, x 플러스 y1, y가
r 제곱이었어. 그렇지? 그다음 이 점은 x2x 플러스 y2y가 r 제곱 되겠지. 맞아? 자 그럼 잘 봐봐. 여기 있는 이 두 직선은 반드시 또 어디를 지나야 돼? 그치, a, b를 지나야 돼. 그래서 대입해주면은 ax1 플러스 by1은 r 제곱이야. 그치? 마찬가지로 여기다 대입해주면은 ax2 플러스 by2는 r 제곱이야. 그럼 자 봐봐.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은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어. 근데 봤더니 여기 있는 얘가 x1, y1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x2, y2 대입해서 성립해. 얘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직선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됐어? 그다음 실제로 이 원밖에 한 점에서 그었을 때 생기는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뭐 교육과정 내의 용어는 아니지만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해. 극선의 방정식. 근데 얘도 주의할 게 참고로 얘도 마찬가지로 이 원이 어떤 원일 때? 원의 중심좌표가 0,0일 때. 0,0일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0,0이 아니라면 이때는 그냥 평행이동 해가지고 관계 편할 거야. 다 평행이동 해가지고. 그래서 중심이 원점인 원들이 위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위에 나와 있는데 원점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인 이걸 이용해서 구하라 그랬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지금 m이라 그랬어. 얘가 y는 mx 플러스 b로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제가 지금 원의 중심 나와 있고 원점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기울기 알고 있어. 그다음에 반지름도 알고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게 지금 b의 값이야. 그럼 이 직선에 대해서 이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다 이용하면 b값 나오겠지. 그럼 실제로 기울기 주어진 경우에도 이 직선 접선이 두 개 나올 거야.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그렇지? 대칭이니까 원도. 다음 아래 접점이 주어진 경우는 무조건 접선의 개수가 몇 개겠어? 한 개겠지. 왜냐면 원 위 한 점에서 이제 그것은 그 접선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울기 이용하면 편하겠지. 기울기. 원의 중심과 이 접점의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랑 이 접선의 기울기가 곱했을 때 -1이다 이렇게. 됐어? 내용 정리하시고 그럼 잠깐 쉬었다가 여기 문제 같이 풀 거니까 8분부터 같이 봐보자 여기를.